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숨겨야 할 네 가지. 그대들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말하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20회를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그 중에는 말을 잘하는 이도 많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도 많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말을 할수록 가벼워졌고 털어놓을수록 존중받지 못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말이 많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갔고 끝까지 곁에 남았다. 나는 오랜 시간 끝에 깨달았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꺼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왜 그것을 숨긴 이가 도리어 신뢰를 얻는지를 전하려 한다. 사람은 말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대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한두 마디 나눈 뒤 마음이 식어버린 적 말이다.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었다.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상대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이가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고 듣는 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람들은 그를 조금씩 멀리했다. 말로는 동정했지만 마음으로는 짐으로 여겼다. 또 어떤 이는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또 어떻다며 자신이 아는 것을 늘어놓았다. 그 역시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러워했다.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말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거짓을 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무엇을 먼저 꺼내느냐였다. 사람은 듣기 전에 이미 판단을 끝낸다. 그 판단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순서에서 비롯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약함을 먼저 드러낸 이는 아직 신뢰를 쌓기 전에 짐을 먼저 내려놓은 셈이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는 아직 관계를 맺기 전에 경계를 먼저 세운 셈이다. 그들은 잘못 말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너무 빨리 말했을 뿐이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를 쌓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만나자마자 자신을 다 내보이고 상대가 받아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상대에게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럽다. 아직 신뢰하지 않는 상대에게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먼저 꺼낸 이를 조심스러워한다. 가까이 두기에는 부담스럽고 믿기에는 불안하다고 여긴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순서를 먼저 본다는 것을 말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언제 그 말을 꺼내느냐가 관계의 높낮이를 정한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를 알게 되었다.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에는 일정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네 가지였다. 사람은 늘 그 네 가지를 보고 있었다. 그 네 가지는 이것이다. 감정, 형편, 사람, 돈. 이 네 가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먼저 꺼낸 이는 늘 가벼워졌고 늘 밀려났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네 가지를 먼저 말한 이들을 수없이 보았다. 어떤 이는 만나자마자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화가 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을 마치 오래 알던 사람에게 하듯 털어놓았다. 그는 진심이었고 듣는 이도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뒤로 사람들은 그를 조금씩 피했다. 저 사람은 감정이 앞선다고 속삭였다. 또 어떤 이는 만나자마자 자신의 형편을 말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꺼냈다. 그 역시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을 뿐 존중하지는 않았다.
저 사람은 형편이 넉넉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했고 가까이 두기보다는 거리를 두었다. 또 어떤 이는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며 자신이 아는 것을 늘어놓았다.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듣는 이는 불안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 또 어떤 이는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를 벌었고 무엇을 샀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말했다. 그 역시 자랑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다만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다. 저 사람은 돈에 밝구나 또는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 라고 판단했다. 두 경우 모두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나는 이 네 가지를 보며 깨달았다. 감정을 먼저 꺼낸 이는 아직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형편을 먼저 꺼낸 이는 아직 스스로를 세우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사람을 먼저 꺼낸 이는 아직 입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돈을 먼저 꺼낸 이는 아직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말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나쁜 의도도 없었다. 다만 그들은 너무 빨리 자신을 드러냈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무거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모두 무거운 말이다. 감정은 상대의 마음을 요구하고 형편은 상대의 동정을 요구하고 사람은 상대의 공감을 요구하고 돈은 상대의 판단을 요구한다.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꺼내면 상대는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먼저 말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멀리했다. 반대로 이 네 가지를 함부로 꺼내지 않은 이는 신중하다고 여겨졌고 깊이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무엇을 아끼느냐가 미덕이라는 것을 말이다. 감정, 형편, 사람, 돈. 이 네 가지는 관계가 깊어진 뒤에야 꺼낼 수 있는 것들이다. 처음부터 이것을 드러낸 이는 스스로 관계의 깊이를 얕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가벼워지게 만드는가? 왜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 왜 형편을 먼저 말하면 안 되는가? 왜 사람 이야기가 많으면 신뢰를 잃고, 왜 돈 이야기를 먼저 하면 경계받는가?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내려 한다. 먼저 감정 이야기를 하겠다.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솔직함이라 여긴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슬픔을 말하고, 억울하면 억울함을 토로한다. 그것이 진심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다른 모습을 보았다. 감정을 먼저 드러낸 이는 오히려 존중받지 못했다. 어떤 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화를 쏟아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를 털어놓았다. 듣는 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뒤로는 그를 조심스러워했다. 저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언젠가 나에게도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계했다. 감정을 먼저 드러낸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미숙함으로 비쳤다.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는 이는 언제든 그 감정의 대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는 내일 나에게도 화를 낼 수 있다. 오늘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는 내일 나를 억울함의 원인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먼저 드러낸 이를 멀리한다. 감정은 관계가 깊어진 뒤에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신뢰가 쌓인 뒤에야 상대는 내 감정을 받아줄 준비가 된다. 그 전에 감정을 쏟아내면 상대는 그것을 짐으로 느낀다. 나는 유배지에서 감정을 다스린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꺼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깊이 있다고 여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같은 말이었지만 때가 달랐기에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달랐다. 이제 형편 이야기를 하겠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 것을 정직함이라 여긴다.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한다. 그것이 거짓 없는 태도라 생각하고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형편을 먼저 말한 이는 동정은 받았으나 존중은 받지 못했다. 어떤 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집안이 어렵고 살림이 빠듯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했다. 듣는 이는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그를 동등하게 보지는 않았다. 저 사람은 형편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했고 가까이 두기보다는 도와줄 대상으로 여겼다. 형편을 먼저 드러낸 것은 정직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비쳤다. 사람은 약한 이를 동정하지만 동등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함께 서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편을 먼저 말한 이는 관계에서 늘 아래에 놓였다. 반대로 형편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은 이는 스스로를 세운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았고 부족해도 당당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했고 동등하게 대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형편은 관계의 깊이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말이다. 형편을 먼저 드러낸 이는 스스로 아래에 섰고 형편을 감춘 이는 스스로 위에 섰다. 같은 형편이었지만 드러내는 시점이 달랐기에 관계에서의 위치가 달랐다. 감정과 형편, 이 두 가지를 먼저 꺼낸 이는 솔직했으나 가벼워졌고 정직했으나 존중받지 못했다. 그들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말했을 뿐이다. 사람은 때를 안다. 언제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를 아는 이가 관계에서 높은 자리에 섰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겠다. 사람은 다른 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친근함이라 여긴다. 누구를 알고 누구와 가깝고 누가 어떻고 누가 또 어떻다며 자신이 아는 것을 늘어놓는다. 그것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상대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다른 모습을 보았다. 사람 이야기가 많은 이는 오히려 신뢰를 잃었다. 어떤 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누구는 이런 사람이고, 누구는 저런 일을 겪었고, 누구는 요즘 어떻게 지낸다며 자신이 아는 것을 말했다.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을 수도 있다.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듣는 이는 불안했다. 저 사람은 입이 가볍구나 라고 생각했고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라고 경계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 사람 이야기가 많은 이는 친근해 보이지만 신뢰받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오늘 누군가의 사정을 말하는 이는 내일 내 사정도 다른 곳에서 말할 것이다. 오늘 누군가의 약점을 아는 이는 내일 내 약점도 어딘가에서 꺼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가 많은 이를 조심스러워한다. 가까이 두고 싶지 않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다. 나는 유배지에서 입이 무거운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 누가 물어도 대충 얼버무렸고 깊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다. 저 사람은 입이 무겁다고 생각했고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고 여겼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는 이와 감추는 이의 신뢰도는 달랐다. 말을 많이 한 이는 가까워 보였으나 신뢰받지 못했고 말을 아낀 이는 조용했으나 신뢰를 얻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지켜줄 이를 찾는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이 앞에서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하겠다.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현실적임이라 여긴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무엇을 샀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스스럼없이 말한다. 그것이 솔직한 태도라 생각하고 상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비쳤다. 욕심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말했다. 무엇을 샀고 어디에 썼는지를 늘어놓았다. 듣는 이는 그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여겼다. 만약 그가 많이 가진 듯 말했다면 저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만약 그가 적게 가진 듯 말했다면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두 경우 모두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많이 가졌다고 말한 이는 욕심 많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비쳤고, 적게 가졌다고 말한 이는 불안하고 궁색한 사람으로 비쳤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현실적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 것이었다. 사람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를 경계한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뜻이고, 돈에 마음이 쏠린 이는 관계에서도 손익을 따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넉넉해도 말하지 않았고 부족해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담담한 사람으로 여겼다. 저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과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곁에 사람이 모였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한 이는 경계받았고,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는 신뢰받았다. 같은 형편이었지만 그것을 입에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랐다. 나는 이것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주제를 먼저 본다는 것을 말이다. 감정, 이야기가 많은 이는 아직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고, 형편, 이야기가 많은 이는 아직 스스로를 세우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 이야기가 많은 이는 아직 입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고, 돈 이야기가 많은 이는 아직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말했다.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을 먼저 꺼내서는 안 되는지를 몰랐을 뿐이다. 반대로 이 네 가지를 함부로 꺼내지 않은 이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말의 순서를 알았기에 존중받았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무거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감정, 형편, 사람, 돈. 이 네 가지는 모두 무거운 말이다. 처음부터 이것을 꺼낸 이는 스스로 관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그 진짜 의미를 밝히려 한다. 네 가지를 숨긴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이 없는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형편을 속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른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척하라는 것도 아니다. 네 가지를 숨긴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라는 뜻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관계는 서두르면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면 상대는 부담을 느낀다.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데 무거운 것을 받으라고 하면 상대는 그것을 짐으로 여긴다. 그래서 관계는 천천히 쌓아야 한다. 감정은 이때, 드러낼 때를 기다려야 하고, 형편은 말하되, 신뢰가 쌓인 뒤에 털어놓아야 하고, 사람 이야기는 하되,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고, 돈 이야기는 필요하되, 관계의 깊이를 헤아린 뒤에 꺼내야 한다. 이것이 네 가지를 숨긴다는 말의 진짜 뜻이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없이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다 내놓지 않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고, 형편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냉담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한 말만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였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었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했고 그들을 곁에 두었다. 같은 말이었지만 때가 달랐기에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달랐다. 나는 이것을 보며 깨달았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말하느냐라는 것을 말이다. 너무 빨리 말하면 가벼워지고 때를 기다리면 무게가 생긴다. 사람은 조급하면 실수한다.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형편을 먼저 말한다. 빨리 공감받고 싶어서 다른 이의 이야기를 꺼낸다. 빨리 현실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돈 이야기를 먼저 한다. 그러나 관계는 빠르게 쌓이지 않는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이는 늘 관계에서 밀려났다. 반대로 그 시간을 기다린 이는 천천히 그러나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무엇을 아끼느냐가 미덕이라는 것을 말이다. 감정을 아끼고 형편을 아끼고 사람 이야기를 아끼고 돈 이야기를 아낀 이가 결국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진실을 꺼낼 때를 알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정이 앞서거든. 한 번 더 생각하라. 지금 이 감정을 꺼내는 것이 상대에게 짐이 되지는 않는가를 말이다. 형편을 말하고 싶거든. 관계를 먼저 보라.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면 그 말은 동정을 부를 뿐 존중을 얻지는 못한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입을 다물라. 다른 이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대 자신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말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거든. 잠시 멈추라. 돈 이야기는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사람을 손익으로 보게 만든다. 이 네 가지를 아끼는 것,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말을 많이 한 이 중에 끝까지 곁에 남은 이는 드물었다. 반대로 말을 아낀 이 중에 사람들이 먼저 찾아간 이는 많았다. 그들은 조용했으나 그 조용함 속에 깊이가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말했으나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았으나 그래서 오히려 신뢰를 얻었다. 관계는 서두르면 무너진다. 천천히 쌓은 관계만이 오래 간다. 감정, 형편, 사람, 돈. 이 네 가지를 아끼는 것은 관계를 아끼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놓지 말라. 때를 기다리고 신뢰를 쌓고 그 뒤에 천천히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말없이 그대의 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관계의 지혜다. 나는 유배의 끝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은 많은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20해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말을 들었다. 어떤 이는 많은 말을 했고 어떤 이는 적은 말을 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고 어떤 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을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다 내놓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형편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들. 그들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관계가 깊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나는 그들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가 쌓여 있었고 그들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이들은 어느새 내 곁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었고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너무 빨리 자신을 드러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부담이 되었고 나는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때로 결정되었다. 많이 말한 이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이가 곁에 남았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사람은 말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이다. 말이 많으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얕다. 말이 적어도 그 말에 무게가 있으면 관계는 깊어진다. 감정, 형편, 사람, 돈. 이 네 가지를 함부로 꺼내지 않은 이들은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내 마음속 깊이 남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신뢰 위에 세워진 말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 네 가지를 쏟아낸 이들의 말은 많았으나 기억에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신뢰 없이 던져진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곁에 남느냐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다. 그들은 천천히 마음을 열었고 천천히 신뢰를 쌓았고 천천히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곁에 남았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는 사람과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는 사람은 빨리 가까워지지만 빨리 멀어진다.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늦게 가까워지지만 오래 곁에 남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후자를 선택한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감정이 올라와도 참았고 형편이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느렸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 깊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말이 많은 이들에게 먼저 눈길이 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찾은 것은 말이 많았던 이들이 아니라 말을 아꼈던 이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할 수 있었고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빨리 가까워졌다가 빨리 잊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천히 다가왔지만 오래 기억되는 사람인가? 만약 후자를 원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형편을 먼저 말하지 말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말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 그것들은 관계가 깊어진 뒤에 천천히 나눌 것들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면 상대는 그대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면 상대는 그대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할 것이다. 관계는 서두르면 무너진다. 천천히 쌓은 관계만이 오래 간다. 나는 유배의 끝에서 이것을 배웠다. 말없이 내 편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다 내놓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조용했으나 깊었고 느렸으나 오래 남았다. 그대들이여, 사람을 만날 때 네 가지를 기억하라. 감정, 형편, 사람, 돈. 이것들을 아끼는 것이 관계를 아끼는 것이고 관계를 아끼는 것이 사람을 곁에 두는 길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지 말라. 천천히 때를 기다려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말은 가볍지 않을 것이고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유배 20해를 살며 얻은 마지막 깨달음이다.